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네, 그 피칭을 하기 전에 정말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자면 저는 그 20살 때부터 계속 창업만 바라보고 있었고 고등학교 때부터 창업에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그 전기과 20학번으로 다니고 있다가 올해 초부터 휴학을 했는데 그래서 이미 많은 프로덕트를 정말 많이 만들어봤고 이제 프로덕트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도가 쌓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좀 더 깊이 있는 연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싶다 해서 올해 초에 어텐서맥스 1기를 같이 하게 되었고 네, 그래서 연구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도를 쌓아 나가면서 1기 때 주정률을 만났고 그래서 네, 1기 때 같이 프로덕트 팀 하면서 조금 더 네, 친해지기도 하고 해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 준비합니다. 저는 컴퓨터학부 18학번 박준영이라고 하고요. 예전부터 NLP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저도 공부해보고 인턴해보고 하다가 이제 어텐션스에 가입을 해서 친구랑 같이 해커톤도 나가보고 프로젝트도 만들어보고 하면서 잘 맞는다고 느꼈고 지금이 정말 그 LLM을 이용한 창업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절실히 느껴서 휴학을 하고 창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소개 말고 이제 저희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5월 초부터 프로덕트를 같이 만들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1기 때는 나우이 팀에서 제네아의 해커톤 본선 진출을 했었는데 그때는 변호사 시험 해설해주는 서비스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준영님이 하고 싶었던 거는 업무를 자동화하는 거를 좀 나중에 만들어보고 싶다 했었고 근데 이제 조금 더 당장 프로덕트가 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법률 도메인에서는 당장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프로덕트를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었던 게 변호사 시험 해설해주는 거였고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많은 프로덕트를 만들었지만 아마 아실만한 거는 EOT에서 소개했던 메모라이즈보드라고 문제 생성하는 서비스를 만들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 팀의 목표는 업무 자동화하는 그런 에이전트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글로벌한 임팩트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대화형 검색 사스를 만들었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변호사 시험 해설해주는 서비스에서 시작을 했었지만 결국에는 법률 도메인은 너무 법률 도메인에서의 리트리버는 정말 성능이 이거는 간단한 소개이고 그래서 이렇게 PDF를 업로드해서 OCR로 다 인식을 한 다음에 아니면 텍스트를 그냥 추출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객관식과 주관식 문제를 생성해서 유저들이 쓰게끔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저희가 여기서 느꼈던 거는 너무 다양한 문서가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문제와 해설을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제를 붙였었지만 결제를 하는 유저는 나오지 않고 그래서 더 깊게 파보자 가장 지금 잘 만들 수 있는 문제를 만들자 해서 수능 영어 모의고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수능 영어 모의고사와 문제지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한 2, 3주 전에 다 만들었었고 잠깐 피봇팅은 아니지만 잠깐 다른 프로젝트를 또 같이 만들다가 얼마 전에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의고사 퀄리티와 정말 유사하다는 평가가 딱 하나 들었는데 그게 10점 중에 9점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생각보다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 이틀 전에 첫 구매가 일어나서 어제도 구매가 하나 일어났는데 그래서 모의고사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모의고사 사실 저희는 엄청 많은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도메인이 가장 커질 수 있고 가장 가능성이 있을지 탐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판매하기도 하지만 모의고사 생성 플로서의 가치도 실험을 해보려고 모의고사를 직접 만드는 과정까지 다 개발을 했었고 네, 그 다음에는 그래서 모의고사 툴을 만들면서 모의고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가 느꼈던 거는 프롬프트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가 모의고사를 만드는 과정은 문제와 질문과 해설과 이 모든 것을 다 오로지 프롬프트와 프롬프트의 인컨텍스트 러닝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만 만드는데 결국에 성능을 개선하려면 그래서 이걸 클로즈 베타를 열었었고 그래서 프롬프트마다 여러 개의 버전들을 등록할 수 있게 해서 클라우드에서 프롬프트를 다 관리하고 클라우드에서 프로덕션에 사용할 프롬프트를 설정하면 그러면 파이썬 라이브러리에서는 자동으로 그렇게 적용이 돼서 클라우드에서 모든 프롬프트 관리를 할 수 있게 하고
서버나 이런 곳에서는 프롬프트를 전혀 수정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게끔 서스를 만들었었고, 그리고 랭체인이 정말 좋지만 그 랭체인 같은 그런 파이프라인 형태의 프롬프트는 또 이런 툴에서 관리를 하기에는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리를 할 수 있게 파이프라인도 다 클라우드에서 관리할 수 있게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그 체인에 들어갈 샘플 인풋들이 필요한데, 그런 샘플 인풋도 미리 값을 고정해두고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설명이 길어지는데 프론트 버저닝 툴이 생각보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프론트 버저닝이 아직은 니즈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프롬프트 버저닝을 할 필요는 있는데 어디까지를 사스에서 하고 싶은가? 그래서 좀 로컬에서 나머지 모델 돌리는 거나 이런 걸 다 회사 서버에서 하고 정말 프롬프트만 DB에서 관리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MVP 테스팅부터 모두 사스에서 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떤 니즈가 정말 큰 니즈인가를 지금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거는 잠깐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덕트는 얼마 전에 그 동아리 톡방에 올렸던 것 같은데, 그 CD에 있는 논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벡터로 넣어놓고 어레이지로 본인에 대해서 본인이 작성한 모든 논문들과 이런 것에 대한 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CD 페이지를 만들었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유저들 몇 명의 그 CD 페이지와 논문들을 받아서 만들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말씀드리면 더 얘기할 건 많겠지만,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프로덕트를 정말 많이 만들고 있고 하루 종일 하는 게 프로덕트를 만드는 건데, 저희 동아리는 연구를 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동아리에서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궁극적으로 만들고 싶은 게 LLM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그 LLM 에이전트에 대한 연구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지금 현존하는 에이전트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가 메모리가 유지되기 어렵다인 것 같아요. 지금 에이전트들이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방식은 그냥 대화 기록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냥 서머리를 만들고 그거를 메모리로 대신 사용하는 방식인 것 같은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그거를 같이 연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들은 정말 가능성은 많지만 아직은 문제가 많고, 저희는 메모리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메모리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에 고민을 좀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식은 아마 민찬님이 소개해주신 어레이지도 비슷할 것 같고, 그래서 연구 주제가 어느 정도는 겹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도움을 많이 주고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raw 텍스트 형태로 전달하는 정보를 더 압축해서 전달하는 것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따 준영님이 더 설명을 하실 거지만, 메모리 인풋을 기존에는 텍스트 스트링을 엄청 긴 걸 넣었다면 그거를 하나의 센텐스 임베딩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임베딩으로서 그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풋에 메모리를 그대로 인풋에 리트리버된 텍스트를 그대로 넣는 게 일반적인 프로덕트 방식인 것 같은데, 모든 벡터 DB나 좀 프로덕션에서 사용하는 어레이지는 거의 다 이렇게 등장하는 것 같은데, 연구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의 연구들은 인풋에 그냥 텍스트를 넣는 것보다는 크로스 어텐션으로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정보를 받아올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아담님이 다녀오신 에이저의 하우스에서는 카파시가 소리가 좀 작은데. 소리 키울까요? In some ways, I think this was true in the early days of deep learning, but it's now true also again for AI agents. So it's been kind of interesting for me to think about sort of very different ones. So in particular, I think a lot of us, it's clear that language models is part of the solution. But how can you build an entire data language and that has all the cognitive tools that humans have? So obviously, the whole thing we need some kind of tools to actually dive and think through and reflect on what we're doing. And there's a lot more that you can take inspiration from. So, for example, the hippocampus is important. 그래서 결국에는 카파시도 소개를 하고 싶었던데, 더 사람처럼 기억을 관리할 수 있고 좀 더 앞으로, 그러니까 플래닝 에이전트들이 정말 많은데 더 사람 같은 방식으로 그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 영감을 받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식으로
정말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8월에는 기존의 논문들을 좀 서베이하면서 또 지금 있는 그 텍스트를 넣는 방식의 에이전트를 그걸로 최대한 지금 가능한 방식으로 최대한의 성능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고, 그래서 그래야 부족함을 더 잘 느낄 수 있을 테니까. 네, 그러면서 페이퍼 리서치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그 텍스트 인베딩에 과연 얼만큼의 정보를 압축시킬 수 있을지를 탐구하고 싶습니다. 근데 더 빨리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그 어레이지 기법, 효율적인 어레이지 기법에 대해서 탐구를 해볼 것 같은데, 여기도 조금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준영님이 소개를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찾고 있는 사람은 저희가 그래도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고 창업을 하고 있는 그 팀이니까 페이퍼를 어딘가에 제출하는 것에는 그거는 저희의 관심사는 아니에요. 저희는 이 연구를 하면서 그냥 현재 가장 좋은 것들이 어떤 기술이 있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를 탐구하는 게 목적이라서, 그래서 페이퍼를 작성하고 싶으시다면 많은 컨트리뷰션을 해서 직접 어딘가에 제출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능동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을 분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빠르게 그 저희가 연구해보려고 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라바라는 논문이 오늘 다른 분들 발표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LLM을 비전이랑 연결하는 모델입니다. 근데 연결하는 방식이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의 학습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피처 얼라이먼트라고 이미 존재하는 비전 인코더랑 이미 존재하는 LLM을 그냥 하나의 리니어 레이어로 연결하고 그 리니어 레이어만 좀 크기가 큰 이미지 플러스 텍스트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미지 인베딩이 존재하는 스페이스와 워드 인베딩이 존재하는 스페이스를 얼라인시키는 역할을 학습을 하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만든 모델에 대해서 그 이미지에 대해서 다루는 여러 가지 태스크로 이루어진 인스트럭션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그걸로 튜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이미지만 인코딩하는 모델이었고 언어만 말할 수 있는 모델이었는데, 그 이미지 내의 정보들을 매우 잘한다는 듯이 다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입력으로 넣은 토큰 수는 분명히 적은데 그 토큰 수 50개, 100개로 되어 있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거보다 많은 정보의 양을 LLM이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는 그러면은 그 프로젝션 레이어를 통해서 들어간 이미지 인베딩이 그 일반적인 워드 인베딩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LLM이 그걸 디코딩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텍스트 인베딩에 적용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텍스트 인베딩은 이제 언어에 대한 인코더 모델로 센텐스나 텍스트를 벡터 하나로 표현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도 있고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걸 하는데 사용되는 벡터인데요. 근데 만약 그 텍스트 인베딩 벡터를 GPT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워드 인베딩과 얼라인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텍스트 인베딩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태스크로 구성되어 있는 인스트럭션 셋을 만들어서 그걸로 모델을 파인튜닝을 한다면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챗 PDF 같은 걸 사용하면은 이 논문을 요약하라 하고 PDF를 주면 그 PDF를 조각조각 잘라서 거기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검색을 해서 가져와서 그걸 인컨텍스트에 넣고 그 부분들만 보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결국 논문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만약 이 논문을 요약하라고 한 뒤에 그 입력으로 논문에 인베딩 벡터만 넣어주고 이 논문 내용을 전부 다 LLM이 디코딩하면서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형태로 사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할까 하고 관련된 논문들을 조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랑 2023년에 보안 측면에서 비슷한 시도를 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 센텐스 인베딩들이 취약함을 밝히는 논문인데요. 센텐스 인베딩을 이 굉장히 자그마한 원레이어 REST임으로 디코딩을 해봤더니 그 F1 스코어로 59 정도가 디코딩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모델로 가능하다면 라마 같은 7빌리언의 거대한 LLM은 당연히 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23년도 논문도 비슷한 시도를 했고 비슷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랑 형태가 같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센텐스 인코더를 통해서 입력된 문장을 벡터로 만들고 그걸 프로젝션을 한 다음에 GPT 입력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그 인베딩 하기 전에 내용이 디코딩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토큰 수로 표현하는 정보가 벡터 하나로 표현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문들을 보니까 제가 생각한 방법대로 프로젝션 레이어를 통해서 얼라인을 하면은 텍스트 인베딩 하나만으로 텍스트 인베딩 하나만으로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가 이제 2023년 5월 논문에서 예시로 있는 이미지인데요. 인풋으로 뭐 I love fence to and hiking, in fact I actually an environmental activist라는 입력을 인베딩을 한 다음에 그걸 프로젝션으로 넘겨서 GPT-2가 디코딩을 하게 했더니 이런 식으로 그 내용들이 다 출력이 됩니다. 형태는 바뀔 수 있는데 의미는 남아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비전 인스트럭션 튜닝 쪽에서 제가 1기 때부터 시작한 연구팀에서 지금 보고 있는 모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별개의 이야기인데 이미지 인코더가 만든 이미지 벡터를 어떤 방식으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수행하는 태스크에 대한 설명인 인스트럭션과 함께 인스트럭션을 고려해서 벡터 값을 변화시켜서 더 적절한 피처를 가진 벡터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사용한 비전 인스트럭션 튜닝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이제 저희 연구에서 진행해 볼 적용해서 논문의 벡터를 넣고 논문의 벡터가 논문에 대한 질문과 크로스 오텐션이 이루어진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더 적절한 피처를 뽑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제가 RAG에 대해서 찾아봤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RAG를 많이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메트로라는 모델, 엄청 유명한 모델을 찾아봤는데 결국 뭔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트로라는 모델도 이제 외부 정보를 모델에게 LLM에게 넣어주고 싶을 때 모델의 입력단에다가 외부 정보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자그마한 인코더로 그거를 어떤 벡터로 만들고 그거를 모델 중간에 넣어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굉장히 스몰 인코더, 라지 디코더 구조로 입력을 넣어주려고 하는 시도로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는 방법은 레트로랑 같이 비슷하게 목적은 컴플렉시티를 감소시키는 거고, 그래서 구조는 같고 입력하는 방식이 레트로는 크로스 어텐션으로 중간에 집어넣고 저희는 이제 인풋단에 집어넣긴 하지만 텍스트 인베딩 형태로 집어넣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레트로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인베딩으로 넣은 건 아니고 단어 하나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여러 개의 벡터를 넣어줬는데 저희는 딱 하나 혹은 굉장히 긴 길이의 글에 대해서 몇 개 정도로 이루어진 벡터를 입력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산량 감소 방법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적용해 본다면 에이전트에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에이전트는 결국 커런트 스테이터스랑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을 가지고 다음에 할 행동을 결정하고 그 행동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커런트 스테이터스를 전달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온보딩 프로젝트 하셨던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책을 쓰는 에이전트를 만든다면 현재 작성된 책의 내용을 에이전트에게 전달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게임을 하는 에이전트를 만든다면 그 게임하는 에이전트가 이전에 어떤 행동을 수행했었고 어떤 스테이트를 지나왔는지를 로그를 모두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에이전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 LLM이 텍스트 인베딩을 통해서 정보를 압축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그걸 디코드할 수 있다면 현재 상태를 인베딩 형태로 압축해서 전달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은 검색해가지고 일부분의 스테이트들, 일부분의 로그들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전체 정보를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그냥 너무 보고 Why don't I 멋있어가지고 end with some words of inspiration? What's interesting and not obvious is that you guys building AI agents are actually at the forefront of capability of AI agents today. And all the big labs, like LLM Lab, OpenAI, DeepMind, and so on, I suspect are not at the edge of the capability. You are at the forefront of it. So OpenAI, for example, is very good at training synapse transformer on models. So as an example, one way to put it is, if a paper comes out that proposes some different way of training a transformer, the internal stock of OpenAI is something along the lines of,
oh yeah, someone tried that 2.5 years ago, and here's what happened, and here's why it didn't work. And it's very well understood and very well mapped out. But when a new agent paper comes out, we're all interested and look at it and we're like, oh, that's really cool, that's novel. And that's because, the team didn't have like 5 years to spend on it. And it's competing now with all of you, the entrepreneurs and hackers and so on. It's really hard to do. So, yeah, I think this really inspiring that you are at the edge of capability and on something that's obviously very important and transformational. And 네네. finally, I wanted to end with 그래서 그냥 카파시도 에이전트가 엄청 유명하고 그 지금은 그 누가 에이전트를 만들기 시작하든 결국에 빅테크든 그냥 그 두 명이서 만들든 다 똑같이 경쟁자라고 하는 게 되게 인상 깊어서 네,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